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항공편은 주식 앞에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까지 운행하는 오마주항공 재테크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사무장 이화영이고요. 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죠. 자, 상장 종목 10개 중 1개는 이미 신고가를 새로이 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오마의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처음이라 용어부터 막막했던 분들도 그동안 기회만 엿보다가 못 들어오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초까지 쉽고 재밌게 짚어드릴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연관된 각종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마의 주식 항공 재테크 편 힘차게 이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흔들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내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오늘도 4,9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 모두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오늘은 현대차를 필두로 한 로봇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보스 포럼부터 지표 발표까지 매크로한 일정이 참 많은 한 주인데요. 다음 장에서 주요 경제 일정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56회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직접 현장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연설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상호 관세 등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시선도 이 다보스에 쏠려 있는데요. 늘 트럼프 말 한마디에 변동성을 키우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마이 주식에서 이에 따른 시장 변화 이번 주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국가들의 매크로 지표 발표도 이어집니다. 19일에는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또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옵니다. 22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 또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지수로 알려지는 PC 물가지표도 공개가 됩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시원시원하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점인 만큼 한편으로는 이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투자 전략도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꼽아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원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내외적으로 훈풍이 강하게 불어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의 대규모 원전 계약 소식이 들려왔죠.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미국 에너지 기업 3곳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I의 핵심은 전력이라는 이 흐름이 더욱 선명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호재가 들려왔죠. 기후부에서 올해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원전 2기 신규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요. 54%,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동안 탈원전 기조를 보였던 우리 기후부가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 내수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원전이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넘어가 보시죠.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기대감에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막상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 나니까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알테오젠의 빅딜 예고에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알테오젠 대표가 이번 주에 조 단위 규모의 추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많이 올랐죠. 1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50만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뉴스를 기점으로 다른 제약바이오까지 상승부를 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잠잠했던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주목해볼 타이밍일까요? 이어서 남은 문제들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증시 날씨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김없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쉴 때하고 됐는데 불안해지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봐야 하는 중요 섹터의 기업을 엄선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보물지도인데요. 2026년을 함께하는 오늘의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기업, 그러니까 종목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챙겨가셔야 할 알짜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모든 비밀 정보가 바로 제공됩니다.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가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까지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주식 가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쩍 자주 배워요. 함께하면 든든하죠. 이상원 가이드 저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오늘 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피에 가까워졌지만 막상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빈익빈 부익비라고 합니다.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가 반도체라든지 대형주를 중심으로만 오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하거든요. 자, 이상원 가이드 이번 주는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방금 이하영 MC가 참 중요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차별화 장세라는 게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법한 증시인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런 변동성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시장에 대응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이번 주 증시 일정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일정들도 굉장히 빼곡하게 좀 있는 한 주가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말간에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1분기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라는 것에 대한 코멘트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화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서구 연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찰도 계속 돌고 이 자국 영토에 대한 편입을 방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자국 영토화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보복에 대한 이 발언들을 계속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중반에 이 증시를 누르게 만들었던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트럼프 변수가 첫 번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 변수는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후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의 의원을 계속 앉히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파의 후보가 앉혀지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의 후보가 앉혀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 금리에 대한 변동성까지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수는 이 두 가지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번 달에 FOMC의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달 말쯤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FOMC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를 발표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FOMC에 영향을 줄 법한 이번 주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 즉 PCE라는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전반적인 증시의 방향성도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이벤트들도 우리가 빼먹지 않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정책인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의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작년 말에 이 4분기에 영업을 했던 기업들이 실적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여기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던 하나의 섹터였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세 가지의 이벤트를 통해 우리가 증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위치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이 이슈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 회의가 진행이 되죠. 매년 연초에 가장 거대한 이벤트 딱 세 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월 달 초에 말씀을 드렸던 CES와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살펴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보스 포럼인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이 내용에는 세계 최초로 AI의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AI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무슨 법안일까라고 네. 되게들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우신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AI 기본법은 우리가 AI가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되게 좋은 영역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지만 네. 안 좋은 쪽으로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오.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법들을 발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자라는 것에 대한 취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본법 같은 경우는 성장을 억제하는 용도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반대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번 주에도 역시나 AI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